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스오피스 작가님의 좀비 묵시록 8208입니다. 일부인 이 소설은 제가 추천드리는 작품이며 제가 추천하는 소설들은 썸네일에 써놓았습니다. 좀비물 중에서는 최상위를 다투는 작품이고 재밌는 점은 박스오피스 작가님의 이력에 있습니다. 현재 동덕여대 교수이기도 하는 작가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열정과 협동, 도전의 모습을 모티브로 삼아 소설 캐릭터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좀비 묵시록에서의 주인공 4명이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매력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4명의 친구가 군 입대를 앞둔 진우를 위해 갈빗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입대를 앞두고 심란해하며 군대에 가기 싫다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의 친구들 잘생긴 삼식, 덩치 큰 보안관, 평범한 유비는 진우를 위로하며 다독여줍니다. 하지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조직폭력배들과 시비가 붙게 되고 보안관이 참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보안관과 조폭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보안관은 뛰어난 싸움 실력으로 조폭들을 제압합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인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칼잡이가 일어나 보안관과 대치하게 됩니다. 칼잡이는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이며 보안관을 배려하지만 보안관은 철제 의자를 사용해 칼을 막아내고 반격합니다. 이어지는 순간 보안관과 칼잡이는 서로를 향해 일격을 날리지만 결국 서로의 공격을 피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싸움은 중단됩니다. 보안관 광훈과 칼잡이 민구가 처음 만난 장면이네요. 여태껏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보안관과 전국에서 제일 큰 조직인 만배파의 행동대장 민구는 훗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친구들은 진우를 훈련소 앞까지 데려다줍니다. 진우는 친구들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하며 홀로 입대의 길에 들어섭니다. 한편 김성진 박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8명의 인물들과 함께 비밀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열흘 전 해양경찰이 발견한 수상한 선박과 그 안에서 발견된 변종 생명체들이었습니다. 김성진 박사는 이들이 강력한 전염성과 신체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신체가 절단되더라도 머리가 온전하며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은 변종들을 이용해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백신을 개발해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비밀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직폭력단 만배파의 보스 6만배와 그의 부하들이 건물 밖에서 대기합니다. 이들은 의뢰를 받아 트럭에 실린 물건을 강탈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만배파의 행동대장 민구와 부하들은 트럭을 성공적으로 멈춰 세우고 경호원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경호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만배파는 트럭을 제압하고 물건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트럭 안에는 금괴나 귀중품이 아닌 변종 생명체인 시체들이 실려 있었고 이들은 생물학적 무기처럼 행동하는 좀비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체들이 갑자기 되살아나 만배파의 조직원들을 공격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좀비들은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어도 멈추지 않고 물린 조직원들도 좀비로 변하면서 조직원들은 점차 패닉에 빠집니다. 만배파의 행동대장인 민구와 조직원들은 괴물들과 사투를 벌이지만 점점 밀려나고 민구 역시 부상을 당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이로써 좀비들이 시내로 향하면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새 친구 보안관 유빈 삼식은 점심을 먹지 못한 채 다른 인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삼식이의 핸드폰으로 전달된 섬뜩한 영상을 보게 되지만 친구들은 그것을 공포영화의 마케팅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건설 현장 근처의 한 번화가에서 이상한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사장을 벗어나 식사를 하러 번화가에 도착한 새 친구는 그곳에서 좀비들의 대규모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황을 이해할 틈도 없이 이들은 좀비들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철책을 넘으며 가까스로 도망친 새 친구는 좀비들이 철책을 넘지 못하고 몸을 부딪히며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책이 이들 사이의 유일한 방어막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친구들은 간신히 안도하지만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게 됩니다. 결국 철책에 갇힌 상황에서 친구들은 괴물들을 피하며 서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철책이 무너지고 괴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보안관은 괴물들과의 싸움에서 발목에 상처를 입고 삼식이와 유비는 보안관이 전염될까봐 불안에 떨지만 서로를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친구들은 건설 현장의 공구들을 활용해 무기를 만들어 싸울 준비를 하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다독입니다. 이들은 좀비를 상대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좀비들을 하나씩 제거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결국 직접 좀비들과 싸우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갑니다. 보안관이 마지막 남은 좀비도 처리하면서 새 친구는 최종적으로 건물 내부의 좀비를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들은 곧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도시에는 수백 마리의 좀비가 돌아다니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한편 다른 장소에서는 입대를 했던 진우가 군 부대에서 비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대혼란 속에서 치누크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데 처음엔 훈련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실전임을 깨닫고 긴장을 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명의 주인공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우가 나온 시점인데 아쉽게도 무료 분량이 여기까지네요.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진우 파트는 이제부터 친구들 3명과 교차적으로 다루며 내용이 전개됩니다. 진우가 군대에 입대를 하고 자신의 재능이 사격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좀비 사태가 벌어지고 총 한 자루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친구들을 찾아가는 내용은 엄청난 몰입감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총 소리에 좀비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제한된 총알로 피치 못할 때 사격을 해야 되는 페널티가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 처음에 보안관과 마주친 행동대장 민구는 자신이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상남자 스타일인데 잔인한 성품이지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제 마음에 든 캐릭터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는 좀비건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죽이는 모습에 아포칼립스 세계에서의 생존 능력이 뛰어난 칼잡이입니다. 이 소설은 좀비와 싸우며 생존을 도모하는 이들의 투쟁과 그 밖의 다른 인물들의 시점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을 교차적으로 다루며 전개됩니다. 감사합니다.